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 약세는 저번 주에 예상을 드렸죠. 드렸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동요되실 건 없으시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뭐 명절 전주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 통계를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일이 선물 만기일이에요. 사실 예전에 같으면 선물 만기일엔 좀 긴장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시장 지수도 많이 올라오고 하면서 선물 만기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됐던 적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변동성에 그래도 주의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건 뭐 괜찮으나 소량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라고 내일도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좀 지수 변동 좀 빠질 때 좀 조금씩 담아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또 다시 살아났죠. 이제 금액에 이제 추가 금액을 논의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좀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벌써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절이 지나면 좀 다시 한번 쳐다보면 어떨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3,200 뚫어주는 대세 상승이 좀 나와주면 어떨까라는 좀 바램을 얘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목적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 종목은 그냥 거래 대금 자체가 적었고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얘기 드리기보다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건 바이오주고요. 셀트리온과 같이 약을 생산하는 그 CMO 기업입니다. 이걸 왜 지금 얘기 드리냐면 이제 거래 스킬을 이제 다른 거를 알려드리면서 그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다. 내가 테마주를 접근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테마주를 다룬다는 자체가 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테마주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하시라는 거라기보다 대응을 하시면서 좀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뭐 그거요. 그래서 바이넥스가 시간의 상한가 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런 걸 얘기 드리는 거죠. 바이넥스를 제가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어서 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때요. 1월 25일 이후 요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 좀 이렇게 매집을 해놔서 거의 지금 금액대인데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죠. 이걸 왜 바이넥스를 접근했냐라고 하면 일단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구 개발 뭐 항암 요런 제약 회사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약 공장이니까 재무제표가 있는 회사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제일 큰 그 이유가 있죠. 처음에는 그 모더나 관련주로 좀 엮여서 모더나 약을 생산한다면 바이넥스에 위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에 또 그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집중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가 나온 거는 셀트리온에서 또 이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한다라고 가정할 때 바이넥스가 또 거론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음, 자체 백신을 개발해서 그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우리나라 그 바이오 그 CMO 기업 세 군데를 돌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바이낸스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미리 선 매집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드린 게 그거예요. 테마를 접근할 때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냥 제가 그 연동을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스킬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제 CMO 약공장 얘기가 나오고 백신의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이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즘 최근에 계속 주사기 공급 물량의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사기 관련주가 또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이번 뭐 명절 지나고 그 약을 백신을 우리나라도 26일부터 그 접종하니까 그 전에 한번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선 매집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테마주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아까 좀 갖고 오긴 했는데 그 주사기 관련주도 여러 개가 있어요. 네이버 쳐보시면. 근데 그 중에 단연 1등은 세운 메디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제약 요 정도인데 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금액대가 다행히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좀 주사기 관련해서 한번 날아가 주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매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씩 매집을 해가지고 손절가를 잡고 예를 들어 손절가를 잡고 매집해 보고 그 다음에 백신이나 이슈와 주사기 얘기가 뭐 침체되고 안 좋아 버리면 말 그대로 내가 손절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할 때 테마주로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임박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길게 보지 않는 테마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이 테마주를 맞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장대 서순날 따라 들어가고 단타를 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 이런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하루에 들어가가지고 3%, 5%, 10%를 보고 막 20%, 30% 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타가 주식 거래 중에 가장 어려워요. 전 그래요. 그래서 제일 어렵고 그거에 맞는 스킬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단타 하루하루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업으로 주식을 하시거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컴퓨터를 여러 개 켜시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이 하기엔 꽤 어려워요. 되게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 요렇게 내가 앞으로 똑같아요. 이 사업이 성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한번 뭐 이 종목을 다룬다. 그러면 미리 매집을 해놓는 게 그 테마의 매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또 그 생각도 다양성을 가지시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바이넥스와 세운 메디칼 얘기를 잠깐 드려봤고요. 사실 그 또 마찬가지예요. 주식 하실 때도 테마가 아니라도 거래 방법이 여러 개인데 자 단타를 하느냐 뭐 중장기를 하느냐 스윙을 하느냐 뭐 장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정의 그 종목도 좀 달라야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을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아가면서 적정 금액에 매수를 해가지고 10년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 또한 스윙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요때 매집을 했다가 6,800원 정도 7,000원 미만에서 매집했다가 7,000원 500원 정도에서 팔았죠. 다 팔고 나왔어요. 그러다 추세가 죽어가지고 그냥 던져놨죠. 하방을 가고 있는 건 제가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고 뭐 그냥 굳이 얘기하면 파동상으로 봤을 때도 A, B, C 정도가 아닐까 해서 뭐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사실은 매집으로 관심 갖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삼성중공업 자체가 재무제표가 계속 개선이 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호흡이 느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집 또한 호흡이 좀 느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이게 최저가고 바닥이다 그러면 다 사놓고 그냥 내비두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좀 더 하방과 상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또 시간과 기간을 두고 분할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진짜 과감하게 얘기를 드렸죠. 13만 6,100원, 13만 6천 원이 손상되면 손실하고라도 그냥 약손실하고 나오시고 비중 크게 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다행히 던질 그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위치에 있긴 한데 이럴 때는 비중을 들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길게 행보해주면서 지지대를 갖춰주고 그 다음에 금액적 그 다음에 또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은 비중이 가능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종목을 조금 좀 또 더 긴 호흡으로 매집을 바라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 섹터별에서 좀 제대로 꾸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매집 중인 종목도 있고 매집을 해서 다 끝나고 시세를 기다리는 종목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방송을 좀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이번 주는 웬만하면 거래를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좀 그렇게 의견을 드렸으니까 좀 그냥 너무 좀 하루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좀 그 명절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좀 이렇게 종목은 또 명절에 시간 날 때 좀 보고 또 부족한 공부도 명절에 또 체크해서 보고 하는 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얘기 드릴 게 이제 좀 미국 모건 스탠리에서 하나 보도가 나왔죠. 이제부터는 실적주와 금융주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 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어제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을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나 생명보험주라든지 뭐 예를 들어 하나생명 요런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증권주들 요런 금리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성장주보다는 성장 꿈을 먹는 성장주보다는 좀 재무제표가 기반된 실적주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는 좀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는 좀 공유 드리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